자, 보자. 저번에 우리가 군집의 특징을 했는데 그때 군집이라는 건 여러 종, 이종들이 모여있는 집단, 소들도 있고 말들도 있고 돼지들도 있고 여러 종들이 서식하는 집단을 군집, 그 종의 우점종을 따졌는데 그 지역을 우세하게 점령하고 있는 종, 이 지역 어떤 종의 생물들이 접수했니?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동물들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점종 못 따진다고 그랬지. 식물만 따져, 식물만. 그럼 오늘은 뭐냐면 어느 지역에 우점종이 있을 때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그 지역에 야마 너 어디 봐 이 새끼야. 여기 지나가보는 거야. 너 여기 봐 지금. 이름도 제대로 얘기하네.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우점종이 변합니다. 그 우점종이 변해나가는 걸 천이과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 식물의 우점종만 다뤘기 때문에 천이과정도 식물의 천이과정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풀밭인데 오늘날에는 토끼풀이 우점종이네. 100년이 지나니까 민들레밭이 돼버렸네. 민들레가 우점종이네. 이렇게 식물들의 천이. 자, 봐봐. 천이과정은 크게 두 개로 나눠줍니다. 1차 천이하고 2차 천이로 나눠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는 기존에 뭔가가 있었는데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던 거. 뭔가가 있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 되나? 1차 천이를 다시 두 개로 나누면 1차 건성천이가 있고 1차 습성천이가 있어. 이것도 무슨 차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호수에서 시작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얘 설명이 끝나면 천이 80%가 끝나. 자, 건성천이부터 보자. 아무것도 없는 땅덩어리인데 왜 아무것도 없나요? 마그마가 분출된 거야. 화산활동 때문에. 마그마가 분출되고 다 용암이 굳어버렸다고. 그럼 그거는 이제 토양이 아니고 암석이지. 그거를 지구과학에서는 화성암이라고 하거든.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걔를 용암대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큰 땅. 근데 흙이 아니라 암석이야. 우리 지금 식물의 우점종의 변화를 따지는 거잖아. 근데 식물들은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토양이 없으면,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맨 처음 등장하는 개척자 프론티어가 누구냐면 바로 저번에 한번 나왔지. 지표종 지의류. 지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지구의 옷과 같은 종류야. 지류. 얘가 1차 천이의 개척자가 됩니다. 얘 공생체라고 그랬지. 육상식물의 직접 조상인 녹조류랑 버섯곰팡이, 균류의 공생체라고 그랬지. 니네 곰팡이는 척박한 땅에서도 살 수 있어. 아니 눅눅한 화장실 타일에도 살잖아. 근데 이 바위 같은 데서 못 살아? 살 수 있지. 자, 그런데 봐봐. 마그마가 굳었을 땐 용암대지라는 암석이 있었는데 여기 지류가 여기를 딱 덮었어. 그러면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반작용으로 어떤 걸 하냐면 산소물질을 분비해. 산소물질을 분비하면 이 암석이 대부분 석회질이거든. 석회질은 산성에 되게 약해. 니네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어떤 기체? 이게 저기 없네. 산에다가 탄산염을 넣으면 그렇게 있어요? 잘못 배웠구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녹아버린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빨 얘기했잖아. 이빨 이게 탄산칼슘이야. 제일 안 좋은 게 탄산음료라고. 탄산음료 많이 먹는 사람 지금 이빨 멀쩡한 사람 없어 지금. 트럼프 봐봐. 이빨 이상할걸? 그럼 봐봐. 얘네가 산성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암석이 풍화돼 버립니다. 부셔진다고. 부셔지면서 아주 얇지만 토양층이 형성이 됩니다. 부식이 되면서 풍화가 되면서. 그럼 이 정도 토양층이 생기면 나무들은 살 수 없어. 등치가 큰 식물일수록 뿌리가 깊게 박혀야 돼. 그럼 이 정도
토양층으로는 나무는 살 수 없지만 풀은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바람에 날려 풀씨가 딱딱딱 떨어지면 요때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류는 그늘 때문에 이제 조금 쇠퇴해지는 거고 풀밭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초본이 풀이야. 풀조자 풀이 우점종이 돼. 됐지? 근데 이 풀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 뿌리를 받고 박는 과정에서 이 뿌리가 낙수에 바위가 뚫린 듯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뿌리가 아래로만 이렇게 뻗어나가다 보면 조금씩 암석이 이렇게 금이 가고 부서진다고. 아니 뿌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오랜 시간 동안. 또 토양층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합성한 다음에 죽으면 그 유기물이 땅속에 이제 녹아 들어간다고. 유기물이 많아져. 또 암석 같은 데서 흡수한 무기물, 영양염료, 미네랄, 이온, 철분, 아연 이런 거. 이온들도 죽을 때 같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그러니까 초본이 우점종에 있는 동안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양층은 두꺼워지고 유기물, 무기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해가 됐니? 다시 말해서 비옥한 토양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 정도 두툼한 토양층이 생기면 나무들도 등장할 수 있어. 이제 뿌리 받고 살 수 있다고. 아까 나무에 작은 나무 관목, 큰 나무 교목이 있다고 그랬지. 나무는 종자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데 키가 큰 나무일수록 종자도 커. 관목. 니네 진달래 씨앗 본 적 있어? 없지. 개나리 진달래 씨앗 본 적 없잖아. 참깨보다 더 작아. 참깨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교목들은 도토리, 밤. 겁나 크잖아. 밤 크잖아. 도토리 얘도 크잖아. 이만하잖아. 니네 엄지손가락 만하잖아. 뭐 잣나무. 뭐 잣은 뭐 그렇게 크진 않고 니네 코딱지만 하지. 어쨌든 키가 작은 관목의 씨앗이 작기 때문에 걔네가 비바람에 더 잘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워서 키가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돼. 그러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키가 작은 풀들은 도태됩니다. 그래서 우점종이 관목림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초본 고생했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데 수고했어. 이제 우리가 이 지역 접수한다. 넌 팽당했어. 그래서 관목들이 숲을 이룹니다. 이거 됐지? 자, 지금부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 지금부터가. 이제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면 다람쥐나 바람이나 태풍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그 종자가 큰 나무들의 종자, 교목의 종자들도 뚝뚝 떨어지면 얘네 좀 쓸고 가자. 키가 큰 나무들의 종자들도 같이 여기로 옮겨온다고. 이렇게 바람 같은 거에. 그래서 양수림, 소나무, 음수림,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선생님 이게 양지식물이죠? 양지식물이 침엽수인가요? 우리 시험에 나온 애들은 침엽수야. 음지식물은 펼칠날자, 화렵수죠? 참나무. 소나무 잎은 알지? 뾰족뾰족. 참나무, 밤나무 잎은 알지? 밤나무 잎 요즘 산에 가면 많이 있잖아. 자, 이때 누가 더 광합성을 잘하게? 그때 우리 빛의 세기 작용할 때 잎의 두께 얘기했는데 얘 잎이 두껍다고 그랬잖아.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되게 잎에 많다 보니까 잎이 두꺼운 거야. 이게 절단면이. 얘는 음지성을 하기 때문에 잎의 두께가 얇아. 광합성 세포가 적다고. 그래서 똑같은 빛을 비춰주면 양지식물이 훨씬 더 광합성을 잘합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치고 올라가. 그럼 키가 작은 관목들은 도태되는 거야. 빛을 못 받으니까 광합성 못해서. 그래서 먼저 우점종으로 되는 거는 양지식물들이야. 나는 양지식물처럼 광합성을 잘 못하네. 그래서 관목 다음에 우점종은 양수림. 양지식물.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소나무. 됐지? 자, 근데 잘 봐봐. 이제 니네 애기나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애기나무? 조그만 나무. 묘목이라고 불러. 묘목. 양지식물 묘목과 음지식물 묘목이 자라고 있는데 좀 거친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해줘. 양지식물 묘목은 지아버지 닮아서 강한 빛이 있어야 잘 자랄 수 있다고. 얘는 빛이 좀 약해도 잘 자랄 수 있고. 그러면 양지식물 어른이 그늘을 만들어 버리면 자기 자식은 죽어. 아,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만든 그늘 때문에 내가 죽네 이렇게 된다고. 저는 그늘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잘 자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예전에 계속 할게. 그냥 일단 좀 이따 얘기할게. 그래서 자기 새끼 양수림의 묘목은 도태되는 거고 음수림 묘목이 쭉쭉쭉쭉 자라서는 이렇게 양수림과 음수림이 섞여 있는 호남림이 형성됩니다. 그 뒤에 서로가 서로한테 그늘을 만들어 버리면 빛의 경쟁에서 누가 이겨? 저는 양수림으로서 양지식물 빛이 강해야 잘 자랍니다. 저는 빛이 약해도 좀 잘 자랍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그늘을 만들었잖아. 양지식물 죽어버립니다. 그늘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을 음수림이 지배하게 되는 거야. 참나무 애들이. 현존하는 지구에서 음수림이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음수림까지 도달하면 그 숲을 극상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예전에 그 고3들 9월 모평에서 요 문제를 와장창 틀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 그때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봐봐. 여기하고 여기를 비워놨어. 네모로. 기역, 니은 이렇게 해놨거든. 다 알지, 양수림, 옥수림. 근데 어떻게 했냐면 기역 시점에서 음수림 묘목의 밀도가 양수림 묘목의 밀도보다 기역 시점에서 음수림 묘목의 밀도가 양수림 묘목의 밀도보다 더 크다, 이런 보기가 나왔거든. 근데 많은 수학생들이 뭔 소리야, 틀렸어, 양수림이 우점종이식이야, 양수림 묘목의 밀도가 더 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보기를 틀렸다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묘목이라는 거야. 지금 우점종이 양수림인 건 맞는데 이건 성체 기준으로 그런 거고, 묘목만 놓고 보면 얘네들은 지하원시 때문에 죽는다니까. 묘목만, 새끼나무들만 보면은 음수림 묘목이 더 많습니다. 이해하냐? 자, 그러면 양수림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야? 음수림 묘목이 두려운 거지. 걔네가 자라면 그늘 만들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양수림, 소나무 애들 솔가지에다가는 땅에 딱 떨어뜨리면 그 솔가지에서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그 화학물질이 우리 동물들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다른 식물들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물질이라고 이게. 다른 식물들은 자랄 수가 없어. 혹시 소나무 숲 들어가 본 적 있어? 해수욕장 같은 데 보면 텐트 치는데 방풍림이라고 그러나? 바닷가 바람 맞게 하려고 숲을 만드는데 보통 소나무 심는다고. 거기 소나무 숲을 싹 들어가면 일단 청량해. 소나무 향기가 향긋하다고. 근데 밑에 보면 솔가지가 푹신하게 이렇게 쌓여 있거든. 나중에 혹시라도 갈 일 있으면, 바닷가 갈 일 있으면 한번 봐봐. 풀 한 폭이 안 자랍니다. 깨끗합니다. 솔가지만 있다고. 왜? 다른 식물들 자라면 자기가 죽거든. 방어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나무들도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니네는 뭐야? 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넌 뭐냐고? 어?
모르는데이나 찾아다니고 좀 열심히 좀 살아 좀. 에이씨. 자, 습성 처리 갑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뭐 운석 충돌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웅덩이가 생긴다고. 그래서 비가 내리면 여기에 물이 차.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물만 있어. 물만. 유기물 무기물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를 빈 영양호, 유기물 무기물과 같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이 비어있는 호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들도 날려오고 흙탕물들도 퇴적물들도 와서는 쌓이고 하면서 여기 유기물 무기물이 많아져 호수가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영양호가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퇴적물들이 와서는 계속 퇴적되고 물은 증발되고 하면서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여기가 물이 다 증발되고 나면 질퍽질퍽한 늪이 만들어진다고. 이 늪을 습지, 습원이라고 불러. 습원. 그럼 여기에 바람에 날려 풀씨들이 날라와서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진행을 해. 알겠나요? 참 거야? 아니요. 아, 깜짝 놀랐네. 자, 이제 2차 천이 갑니다. 1차 천이에서 극상까지 갔거나 가고 있는 중이거나 상관이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연재해가 산불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홀라당 다 타버린다고. 산불, 홍수, 산사태 또는 자연재해는 아니지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기존에 있던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린다고. 강원도도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큰 불 나거든. 산불. 그래서 산불 난 다음에 직후에 가보면 심란해. 산이 온통 시커멓고 나무들이 되게 기괴해. 타서 죽었는데 몸통만 남아있어. 이렇게 나무들이 쭉쭉쭉쭉 지나가다 보면 정말 기괴해. 시커먼데 나무 타 죽은 것들이 막 서 있다고 이렇게. 심란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산불 나서 다 타버린 산 다음 해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봄이 되고 여름 되고 해서 거길 다시 방문하지. 그러면 되게 멋있어졌어. 꼭 누가 일부러 만든 거와 같은 양떼목장처럼 산이 풀숲으로 덮여버린다고. 왜냐면 다 탔지. 근데 풀 중에는 뿌리로 번식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줄기 이파리는 다 타도 뿌리는 안 죽는 경우가 많아. 땅속에 박혀있으니까. 다음에 뿌리가 살아있으면 비가 내리면 거기서부터 싹이 올라와. 또는 다른 곳에 있는 풀씨들은 가볍기 때문에 막 날라 들어와서 또 발화해갖고 싹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2차 천이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맨 처음에 초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천이의 스타트 개척자는 초봄부터 시작해. 2차 천이의 개척자 1차 천이의 개척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시작이 초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극상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짧아.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 특히 토양이 만들어지는 게 얘들아 뭐 하루, 1년, 100년 만에 만들어지지 않아. 몇 천 년, 몇만 년에 걸쳐서 토양층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요 시간이 되게 지루해.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근데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토양 같은 거 다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극상까지 도달하는데 천이가 지금 빠르게 진행된다고. 이해되나요? 찍어. 야, 민지 동생. 앉아. 제가 민지예요. 언니는 뭐지? 민지.
이 집에 안 찍니? 저 핸드폰이 없어서. 친구한테 달라 그래. 네. 자, 이제는 군집에서 마지막은 뭐냐면 이거야. 자, 저번에 우리 같은 종의 집단 개체군에서 요 개체, 요 개체, 요 개체, 요 개체가 같은 종인데 이 개체들 간에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유전자에 박혀서 태어난다고 그랬지. 텃세제,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게 있었잖아. 오늘은 뭐냐면 서로 다른 종들 간에 즉 군집 내의 상호작용. 이거 뭐냐면 선생님 이 종하고 이 종은 다른 종이잖아요. 얘네들은 무슨 관계인가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장난 잘 쳐 이거 선생님들.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불러.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리더제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 이건 서로 다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달라? 자, 무엇이냐면 경쟁 관계가 있고 대표적으로 호랑이랑 사자는 경쟁 관계입니다. 이 동네 호랑이도 살고요, 사자도 살아요. 두 종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나요? 경쟁 관계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고. 두 번째, 분석. 세 번째, 상리공생. 네 번째, 편리공생. 다섯 번째, 희생. 마지막, 포식피식. 자, 경쟁관계 호랑이랑 사자는 대체 무엇을 놓고 경쟁을 하느냐? 동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라고? 식주야, 식주. 먹이랑 서식지라고. 그래서 이 경쟁하는 두 종은 같은 먹이 먹고 같은 서식지에서 생활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종은 생태적 지위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해. 여기서 얘기하는 생태적 지위라는 건 두 개의 합인데 먹이 지위랑 서식지 지위를 합한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 두 종인데 경쟁 관계가 되려면 똑같은 먹이 먹고 똑같은 데서 잠을 자야 된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지. 먹이 놓고 막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서로 내가 여기서 자겠다고 싸우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걔네들이 같은 지역에 서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싸웁니다. 당연히 싸우고. 언제까지? 두 종 중에 한 종이 멸종할 때까지 싸워.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네 종과 우리 종은 같은 먹이, 같은 잠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어. 싸우자. 둘 중에 한 종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자. 치열하게 싸웁니다. 되나요? 분선은 뭐냐? 분리해서 서식한다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인데 좀 이성적인 거야. 야, 우리 같은 먹이에 같은 잠자리에서 생활하네? 우리 하나 멸종할 때까지 싸울까?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자. 니네 좀 멸종하는 것보다 좀 손해보고 마는 게 낫지 않아? 나도 좀 양보할 테니까 니네 종도 좀 양보해. 우리 거기서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안 넘어갈 테니까 니네도 여긴 넘어오지 마. 우리 분리해서 서식하자. 요게 분서야. 알겠지? 상대공생은 서로상 이득이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관계야. 그 대표적인 게 말미잘과 수미고기. 수미고기 영화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니모. 수미고기. 걔를 잡아먹으려고 큰 물고기들이 따라오잖아. 그럼 말미잘 속으로 쏙 들어가. 숨어. 수미고기야. 그럼 자기는 말미잘로부터
보호를 받았지. 이득을 받았잖아. 그럼 말미잘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느냐? 얘가 딸려 들어올 때 그 순이고기보다 작은 애들도 같이 딸려 들어와. 근데 말미잘이 순이고기 정도를 못 먹어. 커서. 근데 걔보다 작은 물고기들은 말미잘이 먹을 수가 있어. 순이고기 딱 나가면 딱 덮어버려요. 나머지 애들은. 그래서 그걸 먹어버린다고. 먹이를 제공해줘. 미끼를 제공했다고. 서로 이득을 주고받고 있잖아. 이게 상리공생. 악어와 악어새라는 거 들어봤지? 악어가 고기를 먹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었어. 그걸 놔두면 충치균들이 이빨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악어는 치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아파야 한대. 큰일 나. 그래서 입을 쭉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막 와서는 이빨 사이에 있는 그 고기 찌꺼기를 이렇게 빼먹어. 그럼 악어는 이빨 청소해서 좋고 악어새는 배를 채워서 좋고 개뻥이랍니다. 악어새는 고기를 안 먹는데 열매를 먹는데 더럽게 그 이빨에 껴있는 그 고기를 왜 먹겠어 새가. 새 중에 고기 먹는 새는 그 맹금류 막 이런 애들밖에 없어. 대부분의 새들은 열매 이런 거 먹어. 그러면 왜 악어새는 악어랑 같이 놀아요? 심심해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아니래 이거는. 됐고 편리공생은 보살이야 보살. 이종은 이종한테 이익을 주거든. 근데 이종은 이종한테 이익을 안 줘. 한 종만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거북이와 빨판상어. 빨판상어는 크기가 되게 작거든. 거북이는 되게 큰 거북이고 거북이 등딱지에 이 빨판상어가 빨판처럼 해가지고 뚝 눌러붙어. 그러면 헤엄 안 쳐도 거북이가 수영해가지고 저쪽 먼 데까지 얘를 운반해 준다고. 그럼 빨판상어는 이득을 받네. 거북이는 아무런 이득도 없잖아. 이런 게 편리공생. 한쪽 편만 이득을 취하는 공생이다. 기생은 한쪽 종은 이쪽 종한테 이득을 주거든. 근데 반대 종은 피해를 줘. 다시 얘는 얘가 얘한테 이득을 주지만 얘는 얘한테 피해도 이익도 아무것도 안 줘. 얘는 우리가 너희한테 도와줄게 이득을 줄게. 아 이 새끼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네. 이게 기생이야. 피식포식 알지? 잡아먹는 놈 잡아먹히는 놈. 앞에서 배웠지? 시라소니 고양이과 토끼. 시라소니랑 토끼는 피식포식 관계. 자 그럼 봐라. 만약에 A종이 있고 B종이 있어. 경쟁 관계에 있으면 얘네를 A종 니네는 저쪽 동네에 살고 B종 니네는 저쪽 동네에 살아. 이렇게 단독 배양 하다가 야 이제 니네 같이 살아봐봐. 같은 동네에서 같이 서식해봐봐. 혼합 배양을 하게 되면 단독 배양할 때보다 개체수가 늘어 줄어? 따로따로 키우다가 같이 키우면 따로따로 살 때보다 개체수가 어떻게 되냐고. 줄지. 그 과정에서 한 종은 멸종하게 돼 있다고. 경쟁 배터리 때문에. 얘네가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얘네는 개체수가 왜 줄어요? 아, 전쟁하면 승전 국가는 다 살아있고 패전 국가는 다 죽어? 승전 국가도 많이 이겼지만 전쟁 과정에서 죽잖아. 싸우는 과정에서 얘네도 죽는다고 많이. 기생은 분서는 우리도 조금 양보할 테니까 니네도 조금 양보해. 멸종만큼은 막자. 이거야. 그러면 분서 중에 있을 땐 경쟁 베타 원리 적용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애들이 분서하는 거잖아. 그럼 분서 중에는 경쟁 베타 원리 적용한다 안 한다? 경쟁 베타 원리라는 건 배타적으로 니네랑 우리랑 끝까지 못 살아. 싸우자고 끝장을 내자고. 이게 경쟁 베타 원리야. 얘네 끝장 안 냈잖아. 멸종 안 됐잖아. 분서 중에는 경쟁 베타 원리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소율이 눈이 퀭하다. 네? 퀭해. 야, 니네 둘이 마주 봐봐. 아니, 소율이랑 윤우야, 저 소율이 학생 봐봐. 예뻐, 빨리 봐봐. 눈을 보라고, 눈을.
네. 비슷해 눈이. 쑥스러? 아니 공부의 시기야. 엉뚱하다고. 상리공생은 윈윈이야. 윈윈. 우리가 니네 도와줄게. 야 우리도 니네 도와줄게. 우리 혼자 살 때보다 니네 종하고 같이 사니까 도움받아서 좋다. 우리야말로 좋다. 도움받으니까. 윈윈이야. 고마워. 니네가 우리 좀 도와줬네. 우린 니네한테 도움을 못 줘. 고마워. 도움받았다.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해. 이때 이득 보는 애가 기생하는 놈이고 기생충 같은 애들. 피해를 보는 애가 숙주야 숙주. 자 시라소니들만 키우거나 토끼들만 키울 때는 괜찮은데 이걸 같이 키웠어. 야 같이 니네 종들끼리 같이 같은 장소에서 한번 서식해 볼래? 먹이 주셔서 땡큐. 우리 다 잡혀 먹겠네. 왜 같이 살라고 해가지고. 이때 요게 포식하는 놈 포식자. 요게 피식자. 이게 그림으로 잘 나오거든? 잘 봐. 자 이거는 A종과 B종을 따로따로 단독 배양을 하고 나서 그래프만 한 곳에다 그려봤거든? X축은 시간, Y축은 개체수.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야.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생장곡선. 암수 두 마리가 만나면 새끼를 100마리 낳아요. 100마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다시 배우자 만나서 새끼를 100마리씩 낳아요. 그러면 이론상 J자형 그래프가 되고 실제로는 S자형이 되고. 기억 하나도 안 난다는 부정이네. 기억나 안 나? A종과 B종의 생장곡선이 단독 배양할 때는 이렇게 됐어. 자 지금부터 혼합 배양합니다. 같이 키운다. 자 A종 우리도 많이 죽었어. 야씨 우린 니네 때문에 멸종했어. 요게 경쟁 관계입니다. 소리 웃기다. 생존 게임인데. 어우 무서워 소리. 삶은 이렇게 치열한 거야 원래. 자 A종 우리 종 조금 양보할게. 우리 좀 손해봤다잉. 우리 좀 손해봤다잉. 야 우리도 좀 손해볼 거거든. 요 그림 나오면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면 얘네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종인데 지금 현재 분서 중이구나 이런 뜻이라고. 그치? 자 상리공생 윈윈이라고 그랬지. A종 우리 종 도와줘서 땡큐. 니네 때문에 개체수가 늘었어. 우리야말로 땡큐. 우리도 늘었어. 됐니? 편리공생 숙주야 땡큐. 이거 숙주 아니구나. 우린 뭐야. 우리는 뭐 아무런 도움도 안 받았잖아. 우리가 니네 좀 일방적으로 도와줬는데. 자 이거 숙주 땡큐. 돈 많이 받아서 고맙다. 나쁜 새끼들 피해를 줬어. 지금 이해하고 있니? 잘 먹었다. 아유 다 잡혀먹히게 생겼다. 선생님 기생 패턴하고요 포식 피식 패턴이 똑같아요. 그럼 그림이 단독 배양하고 혼합 배양 이렇게 나오면 이게 기생인지 포식 피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구분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나와.
알겠어? 찍어. 됐죠? 자, 이어서 개체음각 분집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읽고 가야 되나? 지금부터는 이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르거든. 그래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을 하는데 이거 학생들이 너무 못하더라고. 그래서 백지시험 봅니다. 잘 들으세요. 백지시험 뭐뭐 보는지 얘기해줄게. 일단 봐봐.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생산,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이라는 건 바로 유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물을 생산해내. 누가요? 생산자가. 어떻게 해요? 광합성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 여러 유기물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있어.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유기물을 부르는 이름이야. 근데 용어가 되게 많아. 자, 지금 간다. 어떤 기간이 나오는데 보통 1년 단위입니다. 1년 동안 어떤 생태계에서 그 지역 생산자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해낸 유기물, 포도당이지, 포도당. 합성해낸 유기물의 총 질량을 총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1년 동안 생산자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해낸 유기물의 총량, 총 질량을 총 생산량. 쟤네 왜 해 저거? 광합성 왜 하니? 유기물 왜 합성해내냐고. 쓰려고. 어디다 써 그거를? 세포로 쪼갤 때 나오는 에너지로 세포들도 살아갈 수 있고 생명활동도 할 수 있고 에너지로 작동하는 거야. 전부 다. 모든 생물은 에너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야. 세포호흡을 할 때는 반드시 유기물을 산소를 이용해서 쪼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유기물이 필요하다고. 쓰려고 만드는 거야. 쓰려고. 그치? 그럼 세포호흡으로 1년 동안 쪼개 쓰는 유기물의 총량을 말 그대로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아, 벌었다. 유기물 이만큼 세포하는 데 썼어. 그러면 번 거에서 쓴 거를 뺀 나머지 값을 순수한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으로 한번 해볼까? 부모님께서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수입을 총수입이라고 합니다. 돈 왜 버는 거야? 쓰려고. 소비하려고. 먹는 데도 쓰고 입는 데도 쓰고 여행하는 데도 쓰고 세금도 내고 쓰려고 버는 거지. 그러면 번 거에서 소비한 걸 뺀 나머지가 순수입이 되는 거야. 맞나? 자, 그러면 이 순수입을 전부 다 아빠나 엄마 통장에, 가족 통장에 저축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지출 행위가 나타나. 계획되지 않은, 본래 의도가 아닌 비정상적인 지출이 생긴다고. 예를 들면 막내 인터넷 강의 들으라고 노트북을 사주고 싶었어. 현금으로 사면 싸게 해준다고 해서 은행에서 100만 원을 현금을 찾아왔는데 그걸 잠시 화장대에다 넣어놨어. 엄마가 그 장 보러 갔어. 근데 그 사이에 나쁜 도둑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홀라당 훔쳐갔네.
아니 부모님이 도둑놈 주려고 번 거 아니잖아. 비정상적인 지출이잖아. 또 사촌 누나가 결혼을 안 하겠대. 비혼주의자래.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축의금 좀 달래. 응? 그러나 결혼시키려고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돈 번 건 아니잖아. 우리 가족이 쓰려고 버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소비 지출 행위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식물에서는 생산자에서는 그 비정상적인 손실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식. 토끼놈이 풀 뜯어 먹었어. 아니 식물들이 토끼 먹여 살리려고 광합성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쓰려고 광합성을 하는 거지. 토끼한테 뺏겨버렸잖아 유기물을. 그 유기물은 생산자 몫에서 1차 소비자 초식동물들한테 넘긴 거라고 이제 뺏긴 거지. 쉽게 얘기하면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나무가 죽었어. 고사했어. 또 낙엽이 떨어졌어. 자, 요 피식량에 해당하는 유기물은 이제 누구한테 간 겁니까? 얘기했는데. 네. 이 피식량이라는 유기물은 생산자에서 누구한테 옮겨간 거냐고.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가 초식동물이야. 고사, 죽은 나무랑 떨어진 이파리는 누구한테 가? 이 유기물은 분해자. 이건 생산자 몫이 아니야. 이제 분해자 몫이 되는 거라고. 되나? 자, 벌어서 정상적으로 썼고 비정상적인 손실이 생겼고, 그러면 이러고도 남았다면 그 남은 양을 뭐라고 하냐면 생장량. 우리 생산자들은 쓸 거 다 쓰고 뺏길 거 다 뺏기고 이만큼 생장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 자, 여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다 유기물을 부르는 이름이거든. 어떤 유기물은 요 안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요걸 물어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 토끼의 피식량은 호흡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다. 요 안에 요게 있다. 기 아니야? 아니야? 피식량이라는 유기물은 순생산량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 일부가 피식량이다. 기 아니야? 왜 바보니? 너 이거 해봐. 원, 투, 띠리리리리. 자, 그러면 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생산자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해낸 유기물의 총량이야. 여기까지가. 그럼 총 생산량이 되겠네. 요거 백지시험 1, 그 다음에 탄소순환과 질소순환 백지시험 2, 두 가지 시험 볼 거야. 여기 쉬운 거 같은데 은근히 애들 많이 틀려. 자,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세포업으로 썼어. 그럼 총 생산량에서 세포업으로 쪼개 쓴 걸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고? 순생산량. 자, 요 중에 일부는 토끼놈이 먹었고 피식당했고, 일부는 죽어서 곰팡이한테 갔고, 일부는 낙엽으로 떨어져서 역시 곰팡이한테 갔고, 나머지가 생장량. 자, 피식량이라는 이 유기물은 호흡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다. 웃기고 있네. 총생산량이나 순생산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지. 이해하니? 자, 다시 여기 호흡량이라는 유기물은요,
지구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의 호흡량의 총합입니다. 기 아니야? 1차 소비자의 호흡량도 요 안에 들어갑니다. 기 아니야? 지구의 색. 자, 민호야. 민호 호흡량이다. 민호 호흡량도 여기 들어가 있다. 기 아니야? 아니야 이 새끼야. 아 진짜 씨. 지금 이거는 생산자들 것만 얘기한 거야. 생산자들 것만. 생산자들의 호흡량 합이고 생산자들의 피식량이고. 나오는 거 왜 나왔어 이거? 아 진짜 씨. 재밌니? 네? 재밌어? 네. 이런 뜻이들 안 알려주기 이놈 때문에 너한테 보낸 거야. 자 다시 생산자 입장에서는 피식량이라는 게 1차 소비자들한테서는 일종의 총생산량 개념이지. 아니, 토끼들은 광합성 못하니까 먹어서 유기물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 생산자한테 피식량에 해당하는 유기물은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식동물들 뭐라고 부르냐면 섭식했다. 섭식량이라고 합니다.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피식량,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섭식량, 먹은 양이라고. 자 이게 칸이 작은 이걸 다시 또 나눌 거야. 호흡량 이런 걸로. 칸이 너무 작으니까 좀 확대시킬게. 저기 뭔 그림인지 하지 말고. 자 섭식량을 이만큼 좀 늘릴게. 토끼가 먹은 풀들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몸에서 흡수하거나 흡수하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똥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똥으로 빠져나가는 유기물을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토끼가 먹은 유기물 중에 똥으로 그냥 배출되는 유기물의 양은 그냥 배출량이고, 시험은 여기서 나와. 여기 거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가끔 이거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 여기를 몸에 흡수되는 유기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동화량이라고 그럽니다. 동화량. 요 단어가 살짝 등장해. 동화량 그때 들어봤는데 어디지? 자 이제 몸에 흡수한 유기물 토끼도 호랑이한테 잡아먹혔고 피식량. 지도 세포흡으로 쓰려고 호흡량.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도사. 낙엽은 없으니까. 그럼 얘도 생장하겠네. 됐나요?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여기 있네. 선생님 1차 소비자의 피식량은 2차 소비자 입장에서 섭식량이 되겠네요. 그렇지. 거기까지는 안 나와 시험에. 여기도 잘 안 나와. 주로 여기서만 나온다고. 혹시 모르니까 좀 알아두라고. 그럼 해볼게.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여기에 포함된다.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이라는 이거 깬 유기물은 여기에 포함된 거야? 아니지. 여기에 포함된 거지.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여기 순 생산량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다. 맞지 않냐? 맞잖아. 여기가 순 생산량이잖아. 인지야! 너 이게 하고 있니 지금? 혼자는 외로움이 느껴진다. 띡띡띡 백지시험 본다 그랬어. 만약에 이게 시간이잖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때
이걸 좀 전에 배운 천이 과정하고 연결 잘 시키거든. 이게 천이가 진행 중이에요. 지일류, 초본, 관모,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이렇게 잡았다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이 그래프가 총 생산량 그래프라고 쳐봐. 그러면 총 생산량 가장 많은 피크일 때가 어느 종이, 어느 식물이 우점종일 때일까요? 아까 한번 살짝 나왔는데 어느 식물이 우점종일 때 광합성을 제일 잘하는 애일 거야. 아까 나왔는데 어떤 식물이 우점종일 때 광합성 작용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냐고. 나왔는데 아까 양수림 아니야. 잎 자체에 광합성하는 세포 유세포가 겁나 많다고. 양지식물들이 음지식물보다 양지식물의 광합성을 더 잘한다고. 양지식물이 우점종일 때가 피크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이 두 번째 그래프가 순생산량 그래프라면 요 시점에서 요 갭, 요 차이값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의 차이가 뭐냐고. 니네 비조건 어떡하니? 참지도 못하는데. 호응량 아니야. 아 진짜.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의 차이가 이거 아니야 이거. 어우 진짜. 만약에 이 두 번째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호응량이었다면 이 차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이 차이는 순생산량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다시 하얀색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게 생장량 곡선이었다면 이 차이값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나 혼자 할게. 피식량, 낙엽, 고사량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 많이 못 주고 5분 드리겠습니다. 외웁니다 지금. 외워 니네도.